어렸을 때 서울에서 사셨어요? 네네. 어디에 사셨어요? 영등포에서. 용산에 살았지. 용산. 6.25 전쟁 나기 전에 용산에 살았고 용산역 앞에 살았어요. 큰 길가. 네. 우리 집이 2층 집이. 네. 이번 적산인가. 적산인가. 여기가 뭐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전기사회를 하셨는데 이제 컸죠. 네. 집도 컸고 그 뒤쪽에 이제 큰 공장이 있었어요. 6.25 때 피날 거기 지역 사람 다 그리고 왔어요. 네. 그런 데 살았었는데 이 음성문학교를 이제 갔다 1학년 때요. 갔다가 막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까불까불하면서 이제 뭐 쿵쿵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상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 바로 사거리 앞에 교통순사가 늘 있었거든요. 네. 근데 헌병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이제 쿵쿵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봤더니 순사가 헌병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게 6.25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 대구에 가서 피난자 그러다가 이제 구입할 수복되면서부터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영등포에서 이제 잠깐만죠. 영등포에서 국민학교 다시 이제 영종국민학교 다시 다녔지. 네. 근데 그때 미 8군이 쓰던 그 학교가 네. 있었어요. 미 8군이 이제 돌아가고 물려줬어요. 네. 학교로. 그래가지고 처음 나 참 그게 재미나요. 생전 처음 양병기를 앉아. 그때 양병기를 깔고 앉을 줄 모르니까 네. 그게 또 이제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그러잖아요. 깔고 앉는다는 게 네. 잘못하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네. 용변을 보고 그랬다니까 내가 네. 그 기억이 아주 뚜렷해요. 그런 재미난 이제 에피소드도 있는데 하여튼 주로 이렇게 아지트가 있다면 어디에 주로 계셨어요? 저는요 시장이에요. 시장. 아지트가 이제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저가 이제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내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시장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다니던 시장은 역시 전쟁 시절이기 때문에 미 군사물 걸 많이 파는 것이고 또 구호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들서부터 뭐 이게 많이 들어온다고. 남대문 시장에서 풀어놓고 팔고 하는 아줌마도 있고 그런데 주로 이제 그냥 좋아해요. 시장이라도 군수물자 파는데 또는 이제 구제품 파는데 내가 나의 어떤 그런 판타지. 예. 그거고 충족시켜주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돌아보고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 아지트고 그다음에 지금 명동의 중국 대사관 뒤쪽 뒷골목 있잖아요. 거기가 유일하게 서양의 잡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 미8군에서 왜냐면 잡지 같은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은 뭐 표지만 찢고 그냥 재고 처리하고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그걸 주워다가 거기다 또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근데 서양 잡지 같은 걸 현실적인 것을 올리면 거기밖에 없는 유일하게. 거기가 오래됐어요, 역사로.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6.25 터지고서부터 얼마 안 여기 수복해가지고 올라와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거기 가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 활동하면서.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유일하게 이 잡지 표지가 좀 찢은 잡지 파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플레이북 잡지, 루프 잡지, 타임 이 주로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사실 좋겠어요. 그게 좋고 왜 좋을까? 이게 왜 좋지? 왜 좋지? 맨날 캐셔야 돼. 이게 왜 좋지?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그런 흔적을 보면 전혀 다른데. 근데 이거보단 이게 더 좋은 거야. 서양 것들이. 그러니까 이상해. 그때도 일본 잡지들이 좀 덜어 있었지만 일본 잡지는 싫고 잡다하고 싫고 서양 잡지가 좋아. 뭔가 가지런하고 좀 합리적인 느낌이 들고. 그 당시에 그러면 주로 보셨던 잡지가 뭐 어떤 거가? 라이프? 내셔널 지오그래피 제일 많이 봤고요. 라이프 잡지, 그 다음에 플레이보이 잡지. 이걸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뿌리푼 나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잡지입니다. 만약 서울에 관련된 뭐 엽서를 만든다, 뭐 만들어 보셨기도 했죠, 선생님? 아마 덜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만드신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장면을 지금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앞으로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될 것들이 자꾸 그냥 죽어나간다는 거죠. 없어져 버리니까 현대화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좀 이걸 근대 문화재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지정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문화재 수준의 좋은 자원들이 많다. 네. 이거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무슨 뭔가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자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전통 자원이. 근데 그것이 전통 자원이 과거의 것만이 아니고 오늘에도 우리한테 정말 좋은 가치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호환성이 있는 그런 이상하게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언어도 다르죠. 이 소리 글자를 맺는 것도 이상하고 글자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상하고 건축 양식, 의상도 먹는 것도 그렇고 또 발효 음식이 제일 발달을 네.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조금 뭔가 좀 다른가 봐요. 이게 뭐 그 토양이 다른지 기후가 다른지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면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언어서부터 전부적인 한국 문화가 다르다. 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상하게 동양 문화권에서도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서양 거고 지금 이게 모던하고 잘 안 맞고 이질감이 생기니까 이게 잘 서로 이렇게 같이 혼합이 안 된다. 근데 조선권은 다 혼합이 된다. 네.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호환성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일본 디자이너들도 패션 디자이너들 왜 한국 조선 가구나 이제 이조 미나 같은 거 네. 좋아하고 도자기 좋아하고 잠시만 달콤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또 서양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조 초상화 같은 거 무지하게 비싸요. 그런 걸 쓰셔서 엽서를 만들고 싶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사라져가는 것들 특히 이제 민예 이제 궁궐 거는 하도 많이 이제 뭐 박물관들도 요즘 책도 잘 만들고 잘 네. 만드는데 아직 그 대중 토박이 문화 쪽에는 너무 알려지지 않아요. 네. 사실은 토박이 문화의 실체라는 건 결국 대중들의 문화예요. 네. 민중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오리지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제 한창 시도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제가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민중 문화, 민예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정치적인 유산이지만은 중앙청 같은 것도 좀 아깝다는 거죠. 그것이 정치적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걸 먼지라도 없애버려라 김영삼 씨가 그랬다는데 그걸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걸로 처리해버린다고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난 국취관 같은 걸 썼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정말 나라가 망신당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원흉이 일본이다. 일본 사람도 관광 왔다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잘 살리고 건축적인 가치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게 많은 가지. 난 화장실을 좋아했거든요. 그 화장실을 보셨어요? 중앙청. 네. 봤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화장실이니까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니까 무슨 뭐 저기 뭐 저 수도 이거 수도꼭지 수도꼭지 같은 거 그런 거 관심이 많고 저는 타일이 인상이 굉장히 아직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거 다 어디로 가는지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없앴더라도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남길 건 남겨주고 좀 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쉽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소멸되는 것들 또 뭐 아무리 나라가 부끄러운 어떤 행적에 해당되는 거라도 그것도 우리 역사지 뭐 다른 나라의 역사 아니라는 거죠. 난 박원순 씨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것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우선 톱어봐야 되고 뽑아놔야 되고 이걸 이 사람들한테 이거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지금 잘 활용해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좀 설득력을 좀 갖고 전문가들 좀 동원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난 서울시에 대해서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름다운 도시인데 산천도 좋잖아요. 경복궁 같은데 그 산천 보세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어느 나라에도 볼 수가 없는 산천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도 그렇고 다 배를 놓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부터라도 좀 그런 걸 좀 더 베리지 않게끔 있는 것을 좀 가치 있는 것좀 그거 살려두고 기능을 좀 바꾸고 역할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도 내 생각엔 모르겠어요. 절간을 가봐도
여자들 비구니 승이 있는 절이 괜찮아요. 비구니 네, 승, 네, 그 네. 대학도 있고 뭐 그런 네네. 절 있잖아요. 네. 굉장히 커요. 네네. 그 같은 네. 무지하게 큰 우남사, 네. 우남사. 아, 우남사. 네. 그 절을 이번에 이제 뭐 문화청에서 무슨 사인 한대판하고 뭐 해놨는데 그거 네. 받아달라고 해서 갔어요. 며칠 전에. 네. 저는 처음 갔는데 절 규모도 크고 절을 뭐 안 가본 데 없지만은 다 빌어놨거든요. 네. 절 입구에서부터 뭐 들어가 경내에 들어가면 또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실망하고 그랬는데 이 절은 좀 달라요. 네. 저를 되돌아보면 원래 처음에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는 게 보이고 네. 거기에 사람 출입을 금지해야 될 경우에는 그 절의 분위기에 맞게끔 뭐 나무를 깎아가지고 뭐 대나무를 이렇게 걸개를 이렇게 걸어놨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역시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거기 총무 스님인가가 그 미수상가 정도가 네. 있는데요. 미녀예요. 미. 네. 그 옷도 가사가 좀 이쁘어. 이 옷 입은 게. 아, 그 스님처럼 저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우두머리에는. 네. 그래야 절이 관리가 되고 네. 또 다른 스님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질로 봐서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네. 뭐 그것이 또 서울이 그런 의식이 있는 서울이라면 네. 여성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있어요. 서울이 여성이 여성이 서울이 좋겠다. 여성이 그러면 이 산천도 음. 잘 가꿀 수 네. 있고 그 안에 사람이 만들어서 쓰는 어떤 절이든지 뭐 공공기관이든지 다 이런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여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지금의 서울은 그렇지, 맞아요. 지금은 너무 이 뭐랄까요, 우리 사회가 너무 파괴가 됐어요. 사실은 원래도 그런 기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기질이라는 것은 그래도 예의 범절도 있었고 네. 자기 체면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어느 순간에부터 자고서 그게 다 파괴됐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더 그런 거지. 맨날 텔레비에서 보면 그런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 다 그러니까 그러지 뭐 돈밖에 모르지. 모든 것을 다 돈의 개념으로만 좀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너무 무너져 있다. 선생님 어디서 주로 사색을 하세요? 그럼 서울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 사색 공간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사색 공간이 다른 데 없고요. 사무실에 사무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뭐 사실 우리 디자이너들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파트너십 체제로 이제 갔기 때문에 숫자가 이제 확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한 30명씩 그럴 때는 여기 볼펜 한 자루도 마음대로 못 갖고 들어왔어요. 사실 디자이너는 역시 뭔가 분명해야 된다. 디자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아무나 들어서 한번 찍찍 가지고 막 이런 건 저도 용납을 안 했죠. 그 사무 환경 자체가 디자인된 환경이고 그 속에서 자기가 디자인된 어떤 그런 뭔가 영양분을 좀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이거 조명기구 하나도 절대로 다른 거 못 갖고 제가 딱 저기 제가 딱 해서 주고 이렇게 이제 뭐 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자도 그냥 아무나 못 가지고 너무 좀 지나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사회가 좀 너무 또 그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제대로 된 것을 좀 터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안해지게 좀 이렇게 해체해가는 건 좋은데 너무 처음부터 그냥 제약을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개성이 안 생겨요. 개인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개성이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이가스퀘어라는 어떤 그런 집단 조직의 어떤 개성도 안 생겨요. 뭐 개성이라는 게 뭐 꼭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그 개성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개성이 저 사람들은 무슨 색깔이 연상이 되고 뭐 어떤 쉐입 형태가 생각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누구한테 다 똑같아 보이니까 누구한테 뭘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를 모르고. 선생님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좋은 점, 좋은 곳 이런 것을 꼽으라 그러면 어디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좀 우리나라에 지금 난 좀 뮤지엄 같은 데를 좋아해요. 이제 하는 이제 일이 이제 디자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좋다는 것도 내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해서
좀 수시로 틈만 나면 그냥 박물관에 네. 가서 휴양을 네. 들러보고 뮤지엄도 가서 보고 뭐 좋은 갤러리도 가서 현대미술도 좀 접하고 좀 이러는 걸 좋아하죠. 저는 요즘 괜찮다 그러면 민속박물관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게 민속박물관 거기는 큐레이터도 좀 알고 그러는데 저도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러는데 유독 박물관 중에서 제일 좀 현대적으로 좀 하고 있고 소화를 좀 잘합니다. 예산도 행편없는 예산 가지고 그 큐레이터들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자문 정도만 해주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가끔 들리고 또 미니품을 다루고 있으니까 특히 저 관심사. 가끔 이제 종묘를 좀 가는 경우가 있고 종묘가 참 좋아요. 거기 뭐 해 떨어질 때 가면 기가 막히게 아주 좋고 여기 비용이 좋은데 비온 낙선제 같은 데가 좋았는데 그게 이제 일본 목수가 진 거거든요. 한국 전통양수. 그래서 좀 일본식이에요. 좀 따뜻하게 다 이제 키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대로 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 또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가끔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고 요즘은 그냥 어차피 끼를 때워야 되니까 식당은 어디 가세요? 식당 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페롱타워 있죠. 페롱타워에. 메일리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커피숍도 포함해서 들어가서 거기 가면 일단 쾌적하고 뭐 커피 맛도 있고 음식도 그런 대로 뭐 적은 가격 가지고 그래도 그냥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해서 거기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그다음 커피숍은 이제 빠네요. 서미. 그다음에 74 경운동. 거기 폴바셋. 요거 그다음에 이태원 갈 경우나 가로수 길로 갈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코벅스라. 그 외에 뭐 좋은 데 많지만 가면 뭐 이 커피 맛이 없고 음식 맛이 없고 인테리어는 마영검역에서 좋은데 이제 이래서 그냥 안 가고 정이 안 들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난 거예요?